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100만 이상의 촛불로 세상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그간 촛불이라면 덮어놓고 경기를 일으키던 보수 신문들도 위대한 시민의식 운운하면서 고무 찬양하기 바쁩니다.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 등 해법은 다양하지만 박근혜가 식물 대통령이 됐고 더 이상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쯤 됐을 때에 사리 판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에서 드러나듯 괴념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50분의 1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야를 주장하는데도 들은 척 만척한다면 우리는 보다 강화된 공세의 프로세스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민 불복종입니다.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저는 납세 거부를 공언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참을 제안합니다. 박근혜는 그간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더니 일부는 도둑질을 해서 최순실 일가와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더 내지 말라며 선심 쓰는가 싶더니 기업을 상대로 남몰래 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거머쥐고 있다면 국민 세금은 앞으로도 범죄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7시간 행불근해라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박근혜의 국가 권력 권한 행사가 종식될 때까지 국세 납부를 거부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농락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돼야 합니다. 납세 거부는 그 실천의 시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가 강점한 한반도 내 국민에게 납세 거부와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불복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부정한 대선 결과로 당선돼 불법 집권 중인데다 온갖 악행과 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박근혜의 권력은 총체적인 맥락에서 일제 강점 시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가 국민의 세금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국면이 완성되면 그간 납부를 거부했던 모든 세금을 빠짐없이 내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은커녕 씨라는 호칭도 과분한 박근혜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즉각 그 직을 내놓고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응당한 처벌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국민의 세금을 수령할 자격을 상실한 왕조시대 표현으로 폐군입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 중에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은 아름다운 재단 혹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는 건강세상 네트워크 전화번호 02-2269-1901에서 5번 02-2269-1901에서 5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을 돕고자 하는 분은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면에 실린 동아일보 사설 제목 볼까요? 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라, 이겁니다. 중앙일보는 어떨까요? 대통령 최악의 상황 피하려면 즉각 이선 후퇴하라. 네, 박근혜의 권력은 이렇게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국내정보담당 추모국장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 고위 간부가 최순실 사태에 개입해서 수습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자 내규 위반 말입니다. 세계일보는 2년 전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실체 규명이 아닌 문건 유출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세계일보가 그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 문건에도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이미 문제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박근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박근혜의 조사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는 꼼짝없이 탄핵 대상이 되겠지요.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장 비주류 측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초 귀국을 의식해 전당대회 날짜를 1월 말로 잡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130만 명의 시민이 모여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보수 일간지 동아일보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자에는 일면에 사설을 실었는데요.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이라는 일개 사인에게 건네서 사유화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의 양도는 국민 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1조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다. 거국 중립내각이나 대통령 이선 후퇴는 헌법과 충돌한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으며 하루빨리 국정 붕괴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 동아일보의 또 다른 사설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밝혀야 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관저에 계셨다는 취지로 말했다. 관저라면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사적 공간이다. 대통령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정위치가 아닌데다 상황이 급변했는데도 관저에 머물렀다니 그 까닭이 궁금하다. 검찰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구색 갖추기로 수사를 했다간 조직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물꼬를 트다시피 한 한겨레도 박근혜의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였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되찾아오는 건 헌정 중단이 아니다. 오히려 헌정 체제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길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다. 네, 박근혜가 물러난다면 이는 시민혁명이 되겠지요? 최순실이 대북 정책에서도 농단을 부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SBS 단독 보도인데요. 대통령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었죠. 재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구상에 대해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최순실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에서 대박이라는 비교적 값싼 표현이 나왔다. 네, 역시 값싼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박근혜는 연설문 작성 때 최순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담당 추모 국장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대상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었습니다. 최순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을 옹호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또한 추모 국장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추모 국장은 최순실과 정윤회를 조사한 국정원 직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2014년에 입수했습니다. 다 까지 못한 파일을 오늘 깠습니다. 문건에는 정윤회의 국정농단 첩보와 함께 최순실의 이름도 거론돼 있습니다. 특히 문건에는 최순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데요.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와 정윤회 문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4년에 이미 최순실의 존재와 국정농단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이 무서워 이 문건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꼴이니 검찰은 문을 닫아도 하등 문제가 없을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증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계일보 또 다른 보도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당시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의 USB도 압수했습니다. 한일 전 경위에 의하면 이 USB에는 최순실과 관련된 첩보들이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과 여러 첩보에도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박관천, 한일 이 두 사람의 조사를 반역이 아닌 충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싶습니다. 2014년 세계일보가 비선실세 정윤회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보도하니까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이 찌라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공판에서 정윤회 문건은 공무상 비밀 문건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당시 수사를 받은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일부 검사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집권 2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시간 더 벌어준 셈이군요. 검찰이 우병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6월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롯데로부터 받아낸 기부금 70억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빌미로 70억을 받아냈는데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고 돈을 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그룹 수사와 같은 중요 수사 정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달되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한다는 것이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통령 박근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범죄 혐의에 대해 박근혜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근혜는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은 혐의가 있어도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박근혜의 조사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모레와 글피쯤 박근혜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다고 사설에서 적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은 검찰 조사에서 보름 가까이 모른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에 대해 100%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 정권의 문화체육 정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난 정책을 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를 국내에 강제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딸 이야기가 나오면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 혐의에 대해 모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만 붙잡고 있는 최순실 참 요망한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정유라 후원 프로젝트라고 의심받고 있는 대한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기가 차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김연아 같은 국민적 우상 탄생을 후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유라를 제2의 김연아로 만들겠다는 요지입니다. 김연아 선수 가정은 빠듯한 생활 탓에 모녀가 스케이트와 의상을 직접 수리했었지요. 같은 올림픽의 꿈을 가졌다는 승마 모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부터 긁어 모았습니다. 최순실 정유라는
어려움 속에서 꿈을 쫓는 모든 스포츠 유망주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네,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 김동석 스포츠 부장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외 인사 91명은 당을 해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이정현은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장 비주류 측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지요. 이를 의식한 친박계 지도부가 전당대회 날짜를 1월 말로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대회와 촛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박근혜가 태어난 대구와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랐습니다. 광주는 물론 강원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전국적 박근혜 하야 요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촛불로 뒤덮였지요. 주최 측은 참가자 규모를 10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경찰은 26만 명이라며 또 축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철 이용 통계를 보면 100만 명이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 일대 지하철역 12곳을 이용한 시민은 170만 명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이용해 집회에 참가하거나 지방에서 전세버스와 고속버스, KTX 등 열차를 이용해 상경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주최 측이 추산한 100만 명이 허수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10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페이스북에 사죄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정말 사죄드린다. 저와 같이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류길재 전 장관은 온건 대화파로 남북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대북 강경기조가 이어지면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류길재 전 장관은 아이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쳐야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잠이 보약이라고 하니까 잠을 재우는 프로포폴 판매량이 급증했답니까? 이게 바로 창조경제지. 그게 아닙니다. 글쎄 제가 카카를 탄핵하자고 했습니다. 너 이 씨발 새끼 잘 만났다. 너 죽고 싶어 한다고 소문났더라. 어? 소원 들어줄까? 카카, 이제 카카는 포위됐습니다. 이제라도 하야하시면 국민들이 동정심을 품게 될 것이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설마 잡범 취급하겠습니까? 조용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좆가, 미쳤냐? 권력을 놓는 순간 무슨 꼴이 날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카카, 작은 도시 로마가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 로마인 이야기라는 소설, 이 소설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것은 신이 되고픈 인간의 욕망이라고요. 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신이 되고 싶지. 제 집권의 신. 잘 보라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카카, 여기 등장하는 핵심 인물 중에는 카이사르, 스키피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로마 정복을 꿈꾸었던 카르타고의 장군이고 나중에 스키피오와 일전을 벌이지요.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서 스페인을 거쳐 눈과 빙하로 가득한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장군. 이 장군의 이름을 아십니까? 알지. 1번 나폴레옹, 2번 한니발, 3번 전두환, 4번 막시무스, 5번 전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 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 내뱉은 공약을 지금 주워 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 당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쁜 공약을 많이 내놨으니까 예. 거기에서 후퇴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공약을 근거로 해서 표를 받는 그 선거라는 과정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너무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기자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동안은 자기가 선거운동 때문에 바빠서 못 해봤는데 그날 아침에 구글로 한번 돌려보니까 참 말이 되는 정책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뉴요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맹렬하게 비난했고 뭐 집권하면 바로 없앨 것처럼 보였던 오바마 케어를 뭐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돼도 되겠네요. 예, 뭐 구글을 돌려봤다는 거는 농담도 뭐 약간 섞인 얘기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핵심 공약을 거둬들이면서도 이렇게 장난처럼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바마 케어를 100% 살리지는 않고 일부 존치, 일부 폐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만든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일부라도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든 보편 의료보험을 해보겠다고 노력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예. 자, 멕시코 쪽에 그 국경에다가 장벽을 치겠다, 못 넘어오게 이렇게 장벽을 치겠다는 공약, 이것도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멕시코에 대해서도 구글을 돌려보니까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벽 설치 문제를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해서 역시 후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의회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현장에서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냥 답을 안 하고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 자기가 공약을 별 생각하지 않고 내놓았다, 이런 걸 자인하는 꼴 아닌가요? 예, 원래 공약은 국경에다가 장벽을 높이 세우는데 그 건설비를 멕시코 정부한테 내도록 하겠다라는 굉장히 황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도 원래 없던 거였고 인수위 핵심 인사들도 추진하더라도 당장 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을 살짝씩 빼고 있으니까 공약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입국을 아예 금지해버리겠다라는 공약도 현재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공약이라서 후순위로 물려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그 인수위에서 이민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민 반대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민을 막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아마 쓰기는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입장으로부터 후퇴할 조짐이 있는 공약도 있죠. 예, 대표적인 무역 공약이 중국산 수입품에다가 4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말이 와전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위안화가 45%로 과대평가됐다고 평가가 되면은 협상을 할 때 수입품에다가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핵심 참모들이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산 생필품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그동안 잘 관리됐기 때문에 이 사실 45%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공약을 남발해왔군요. 한반도 정책 어떻게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 한반도 정책도 선거 공약대로 하기는 힘들 거라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하고 가까운 언론이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거나 아니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미 많은 방위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돈을 좀 쓰더라도 한국과 일본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키는 게 상당히 좋다는 사실, 이것을 곧 알게 될 거다라고 썼는데 한마디로 얼마나 바뀔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미국 언론의 보도들도 오락가락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식견의 지도자가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도자가 됐으니 참으로 암담합니다. 예. 자, 앞으로 그 트럼프가 어떤 사람을 쓸지, 이걸 보면은 또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통령 당선자 펜스가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진용을 짜고 있는데요. 이 펜스라는 사람 자체가 공화당의 주류 인사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아마 그 공화당 주류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 플러스 트럼프 특유의 보호무역 정책, 이런 것들이 접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물린다는 정책이 후퇴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남은 보호 무역 정책 상당하죠? 예,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 이런 공약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TPP라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 후에 오바마 정부가 스스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하고 한미 FTA 같은 것들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 협상 상대국들한테 강력히 재협상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TPP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예. 정말 만약에 이게 폐기가 된다면 중국한테 상당히 호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 주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 이걸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하게 설득할 예정인데 그게 얼마나 먹힐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세 45% 공약도 없어지고 TPP까지 없어지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네요. 예, 그것도 뭐 두 나라 사이에 힘겨루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푼 표정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반가운 결정입니다. 예. 중국은 그동안 TPP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는 거를 추진해 왔는데 만약에 TPP가 없어진다면 2중 3중으로 중국한테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시위가 대선 직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들불처럼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는 캘리포니아라는 말하고 탈출을 뜻한 엑시트가 합해져서 캘렉시트라고 미 합중국에서 독립해버리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 헌법을 보면은 새로운 주를 연방에다가 포함시키는 절차는 적혀 있지만 기존의 주가 독립하는 절차가 지금 확실히 없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이게 사실상 가능한지 앞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목소리와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또 뉴욕 이런 주에서 독립 움직임이 있던데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독립적인 하나의 나라가 된다면 그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캘리포니아주만 보면 인구가 3,900만입니다. 이거는 폴란드보다 많은 숫자고요. GDP 규모를 보면 세계 6위이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예. 프랑스보다 더 큰 경제력입니다. 야. 그리고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힐러리를 찍은 비율이 61%가 넘는데 멕시코 이민자, 소수인종, 한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반 트럼프 시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만약에 이 시위가 계속된다면 글쎄요. 지금이야 뭐 선거 직후니까 내버려두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위가 지속되면은 뭐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상시적인 소요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 딸들하고 사위한테 공직을 맡기면서 국정을 마치 패밀리 비즈니스로 여기는 것 같은 조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뭐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다라는 식의 논란이 있을 거고 측근 비리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또 앞으로 생길 어떤 성적인 문제라거나 또 비즈니스 계약 이런 데서 과거의 범죄적인 행위들이 추가로 폭로된다면은 이게 후보였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정치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트럼프 반대 시위가 계속될 텐데 미국의 촛불 시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할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명분도 도덕성도 없는 지도자들이 그 국민들을 상대로 물대포를 쏘고 또 흉기를 휘두르고 그런 일도 상당한데 말이죠. 미국의 일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시위 지난 주말에 100만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민들의 시위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 10여 개국에서 30개 도시에서 열렸다. 이렇게 해외 특파원들이 가장 많은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연합뉴스라는 데는 MBC하고 함께 아직도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예.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뭐 10여 개국밖에 안 열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 사시는 교민 한 분이 저한테 전해온 소식을 보니까 예. 암스테르담에 모인 교민이 2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네덜란드 한인의 7.6%가 모였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제가 전에 국민들의 3.5%가 비폭력 시위를 하면은 붕괴하지 않은 정권이 없다라는 3.5%의 법칙을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암스테르담 교민들만 보면은 정권이 2번 무너졌을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연합뉴스에는
역시 암스테르담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아마 특파원이 있을 텐데요. 암스테르담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민의 7.5% 넘게 모였다면은 분명히 인근 국가 특파원한테 전해졌을 텐데. 그렇거나 아니면 소식통이라고 해서 주요 도시에는 자기 직원은 아니지만 소식통들이 있을 텐데 암스테르담 얘기는 제가 확인한 결과 연합뉴스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외신 보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0만 촛불에 관한. 예. 입이 있는 외신이라면 거의 다 보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서울 파워라는 표현이 저한테 눈에 띄었는데 예. 86년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시위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피플 파워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응용한 게 서울 파워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토요일의 시위처럼 이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예. TV 아사히 같은 일본 방송들은 직접 현장을 생방송으로 물려가지고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들, 영국 가디언 같은 곳의 인터넷판에는 촛불 파도 타기 같은 장면 이런 것들을 현장의 동영상을 뭐 다 넣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예.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의 전국 진단 이것도 주목되는데요. 외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요, 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예. CNN은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단지 최순실의 국정 개입 파문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면서 세월호 참사 같은 만원 사건이 그동안 벌어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좌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영국의 BBC 방송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그날 있었다면 벗어날 수 없는 함성 소리를 듣게 됐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예. 알자지라 방송은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서 한국의 검찰이 대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시위 소식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토요일 100만의 촛불이 밝혀진 광화문에 당연히 이완배 기자님도 계셨겠죠? 네, 있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소였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관련한 이야기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국이다 보니까요. 경제 이야기를 오늘 하나만 건너뛰고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그냥 좀 편하게 두런두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람들마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게 하나씩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올해 5월 달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991년 5월 강경대 군이 돌아가셨었던 그 기억이 그해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기억이 저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잘 안 잊어지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제죠. 일요일에 잠깐 낮에 시간을 내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간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가면 꼭 찾는 묘소가 저하고 같은 나이이신데요. 천세용군, 1971년생, 1991년 5월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을 그 묘소에 가서 꼭 뵙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박승희 양이라고요. 역시 1971년생이시고요. 박승희 양의 묘역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박승희 양은 지금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붙여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아직 그 광주를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남로도 아직 못 가봤고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도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승희 양은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월말쯤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박승희, 천세용, 김용균, 1971년생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냐면 이거 제가 한 4월쯤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90학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경대군이 91학번이었죠. 신입생이었는데 4월 26일에 백골단에 맞아서 목숨을 잃으셨고요. 그 3일 뒤인 4월 29일에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 대회. 요때 이제 박승희 양이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여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일에 안동대학교에서 김용균 군이 역시 90학번이시죠. 노태우 정권 타도, 공안통치 분쇄를 외치면서 분신하셨고요. 또 이틀 뒤인 5월 3일에는 경원대학교에서 천세용 군이 분신한 다음에 투신을 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그렇다고 왜 죽어 뭐 이런 기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90학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인데 신입생을 못 지켜줬다. 후배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큰 트라우마들이었어요. 90학번들한테는요. 그래서 90학번인 저는 이 세 분의 죽음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와 닿죠. 그런데 제가 특히 이 시대를 잘 잊지 못하는 게 가장 먼저 목숨을 끊었던 박승희 양 유서 때문입니다. 그때 전남대 2학년이셨던 박승희 양이 유서에 어떻게 적으셨냐면 내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차게 전진하라. 내 서랍에 코스모스 씨가 있으니 이만하고가 잘 다니는 곳에 심어달라. 항상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서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안 잊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이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라. 그 말이 참 이제 뭐 하여튼 영원히 안 잊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마성 모란공원에 들러서 천세용 군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뵙고 왔고요. 제가 그 천세용 군 묘역에 갈 때마다 항상 속으로 하는 말이 한 번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제 동기들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묵념을 드리고 오곤 했는데요. 근데 어제는 제가 되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천세용 군 묘역 앞에서 엊그저께 토요일에 100만 시민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정말 잘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 제가 그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그 갔었던 어느 날보다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박승희, 전세용, 김용균 이 세 분을 생각하면서 어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 브리핑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1991년의 기억을 잘 놓지 못해서 강경대군의 이름은 많이들 아시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름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25년 전에 5월에 목숨을 잃으셨던 열사분들의 간략한 프로필을 청취자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9분 되는데요.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양 1971년생입니다. 전남대 식품영양학과를 다니셨고요. 교지 용봉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 4월 29일에 전남대에서 열린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 대회, 여기에서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9일에 광주 망월동 민중민주 열사 묘역에 묻히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서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차게 전진하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김영균 군은 1971년생이십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재학 중이셨고요. 민속문화연구회라는 동아리를 주도적으로 결성을 해서 회장을 지냈고요. 교지 솔매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5월 1일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살인폭력 규탄대 도중에 노태우 정권 타도 공안통치 분쇄를 외치면서 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2일 경북대병원에서 목숨을 잃으셨고요. 예. 지금 안동대학교 교내에 묻혀 계신다고 합니다. 천재용 군 역시 1971년생입니다. 경원대학교 전산학과 재학 중이셨고요. 경원대 민족사연구회 한월이라는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5월 3일 강경대하고 폭력살인 자행한 노태우 정권 타도를 위한 결의대회, 이 대회에서 분신하신 다음에 투신을 해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지금 묻혀 계시고요. 이분은 많이들 성함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 열사 1958년생이시고요. 한진중공업 노동자셨습니다. 1987년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1990년에 한진중공업의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셨고요. 그런데 1991년 2월에 삼자개입 금지, 집시법 위반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되셨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1991년 5월에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같은 달 6일에 변사체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의문사를 당하신 거죠. 윤용화 열사 1969년생입니다. 14살 때부터 노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1989년에 노동운동에 뛰어드셨습니다. 1991년 5월 9일에요. 국민대회가 열렸던 광주를 찾으셨는데 이때 이제 투병 중이던 박승희 양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 전남대학교 화장실에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유서에는 강경대군을 폭력으로 죽인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박승희 양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젊은이가 죽을까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똘똘 뭉쳐 노태우를 물리칩시다. 그리고 다시는 저들에게 무릎을 꿇지 맙시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종순 열사는 1952년생, 1남 3녀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셨다고 하고요. 1991년 5월 18일에 강경대군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연세대 정문 앞에서 철교에서 온몸에 신호를 뿌리고 분신한 다음에 투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지면서도 마지막까지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을 외치셨다고 합니다. 예. 김철수 열사는 1973년생이십니다. 이분이 당시에 보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5월 18일에 보성고등학교 학생의 주최로 열렸던 5.18 기념행사 중간에요. 운동장에서 온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친구들한테는 우리의 소원을 불러달라고 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6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상순 열사는 1966년생입니다. 1985년에 보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여러 직종에서 노동자로 생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성고 후배 김철수 군이 분신한 사실을 굉장히 괴로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김철수 군이 입원해 있던 전남대병원을 2번이나 찾아서 많이 우셨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5월 22일에 전남대 병원 영안실 위에서 분신 후에 투신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전남대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김기정 열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6년생이시고요.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산연구회 회장이었고 동아리연합회 총무부장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1991년 5월 25일에 4차 범국민대회에 가두시위에 참가를 하셨는데 대한극장 근처에서 경찰에 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더기로 발포된 최루탄하고 백골단 폭력 진압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역시 와성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 같은 거죠. 예,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은 어떻게든지 좀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되게 감동적인 그 11월 12일 시민혁명의 장소였는데요. 예. 그 자랑스러운 기분을 다 느끼고 났더니 이상하게 이렇게 불현듯 25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분들 이야기를 먼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제 91년 강경대 열사의 구타에 의한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 이후에 엄청난 청년들의 저항이 있었지만은 이 이른바 정원식 달걀 밀가루 세례 사건으로 이거 국면을 180도 바꾼 세력. 예. 그때 참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은 졌구나, 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마치 그 68 혁명이 진 게 아니듯, 네. 91년에 이 같은 의거의 누적이 그제의 100만으로 이어온 나비 효과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월요 경제학 시간인데 오늘 폴 스위지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네, 이분 폴 스위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4월쯤에 한번 저희 브리핑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마침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등장을 했고요. 폴 스위지의 그 독점 자본과 제국주의 이론이 너무나 그 현재 상황하고도 잘 맞고요. 그래서 월요 경제학을 시작한 이후에 다시 한번 폴 스위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폴 스위지라는 사람은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은행가 아버지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월가 그 금융자본 금수저였던 거죠. 그리고 학교도 뉴잉글랜드에서 기숙학교를 나왔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의 사람이었는데, 경제학 이론은 이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눈을 떠서, 이후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노동자 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낳은 경제학자 중에 마르크스 쪽을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자본주의 발전 이론 그리고 독점 자본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히 70년대, 80년대에 금서일 수밖에 없는 책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7,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이 폴 스위지의 독점 자본 책은 전부 다 이 불법 번역본으로는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으셨다고 해요. 네,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도 그 80년대 운동권들에게 그나큰 영향을 미쳤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 스위지 이론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이야기도 제가 과거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 딴 얘기를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남미 칠레 1970년 새 대통령이 살바도르 아엔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엔데가 소아과 의사여서요. 당시에 그 칠레가 굉장히 가난해서 유아기의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으로 굉장히 목숨을 많이 잃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아과 의사 출신인 아엔데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우유, 이제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다 들어있는 완전 음식이죠. 그래서 이 우유를 매일마다 15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에게 하루에 0.5리터의 분유하고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 공약을 내세웁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을 한 정책이었는데 이 공약이 수포로 돌아가요. 이 공약이 수포로 돌아간 건 그때 그 남미 쪽에 우유하고 분유 유통을 꽉 잡고 있었던 네슬레라는 유통기업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유 시장을 독점했던 다국적 기업 네슬레가 이 아엔데 정부에게 한 잔의 우유도 안 팝니다. 왜냐하면 칠레 정부가 우유를 무상으로 나눠주면 독점 기업으로서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권이 다 침해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네슬레가 협조를 거부를 하고 이 네슬레가 미국에도 굉장히 세게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CIA의 조종으로 1973년에 칠레에 군사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엔데는 그때 군사 반란에 총을 들고 항전을 했는데 결국은 머리에 총을 맞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죠. 예.
요 에피소드를 잠깐 염두에 두시고 폴 스위치의 이론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위치라는 사람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건 독점 자본이라는 겁니다. 독점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그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걸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시장에서 이런 순수한 독점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한 2개나 3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과점, 이 독점의 효과를 비슷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에 있으면 근본적으로 시장의 논리가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가격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 독과점이 장악을 해버리면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 지멋대로 가격을 정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그 기업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휘발유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다. 이러면 휘발유를 리터당 10,000원 받는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리터당 10,000원의 휘발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조차도 이 독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폴 스위치는 독점 기업들이 등장을 했을 때 단지 가격에서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횡포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게 폴 스위치의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폴 스위치는 어떤 점을 주목을 했냐면, 만약에 독점 자본이 국가를 장악을 하면은요, 이제 그 회사는 돈을 벌죠. 그 회사는 돈을 버는데 너무나 착취와 추가 이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 커질수록 자본 축적의 농도가 강해지면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기 때문에 결국은 독점 기업에도 큰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독점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노동자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돼서 독점 기업들, 과점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순간적으로는 독과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독과점 기업들조차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가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한다,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폴 스위치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독점 기업이 강화가 되면 경제 위기가 오는데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망하지는 않는다. 왜 망하지 않느냐? 자본주의는 이때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임으로써 독점 기업이 맞은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걸 한번 딱 상상을 해보시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전쟁이 한번 딱 벌어지면 국민들이 뭐 가난하건 안 가난하건 이런 게 이제 거의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버립니다. 온 국민이 전쟁에 이기는데 그냥 미친 듯이 몰두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무기를 파는 기업들은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한 끼 덜 먹고 옷 안 입어도 좋아. 무조건 무기 잔뜩 사들여서 전쟁에서 이겨.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서가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스위치는 독점 자본이 결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수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부추긴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1965년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시에 그 미국의 군수사업에 진출했던 강력한 독과점 기업들이 무기는 잔뜩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킹만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베트남 동쪽의 동킹만에서 북베트남 경비정하고 미국 구축함이 무력으로 충돌을 하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베트남을 침략했는데 나중에 1971년에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이 동킹망 사건은 베트남 쪽에서 먼저 쏜 게 아니고 미국 군수업체가 미국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조작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결국은 전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그 칠레 아엔데 대통령의 개혁 실패도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력한 독점 기업인 네슬레가 있으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강대국 정부의 로비를 벌이죠. 그리고 아엔데 정권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엔데의 개혁을 막기 위해서 온갖 경제 제재를 다 합니다. 그때 칠레는 제일 이제 돈벌이를 했었던 게 구리를 채굴을 해서 수출하는 거였는데 미국이 칠레 망하게 하겠다고 구리를 세계에 무지하게 많이 풀어서 구리 가격을 폭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칠레를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아엔데의 목숨을 뺏어간 군사 쿠데타를 지원을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스위치의 얘기를 잘 따라가 보면 결국은 강대국의 독점 기업과 독점 자본주의가 점점 더 고도화될수록
결국 이 강대국들은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약소국들의 경제를 피폐하게 빨아먹거나 아니면은 약소국들을 침략을 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이 거의 필연적이라는 게 스위치의 예상입니다. 예. 그래서 스위치는 이런 말을 해요. 제3세계 민중들과 미국의 양심적인 세력은 힘을 모아서 독점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에게는요, 그 마르크스가 과거에 했던 칼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컨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노동을 착취를 할 때 국경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전쟁까지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양심적인 세력과 미국의 양심적인 세력은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노동자 계급은 국제적인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은 그런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통해서 월가의 금융자본에 맞서는 게 아니고 국수주의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경을 높이는 것으로 멕시코의 노동자를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폴 스위치가 지적한 독점 자본의 위기 그리고 그때 강대국이 할 수 있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민중들이 겪고 있는 건 미국 경제의 위기 때문이고 그 미국 경제의 위기는 월가 금융 독점 자본의 착취 때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았다는 건데요. 예. 하필이면은 깡패 자본주의의 대표를 뽑았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결국 미국 경제를 살려내겠다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쟁도 분명히 하나의 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폴 스위치의 얘기대로요. 예.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의 미국이 스위치의 예견대로 제국주의적인 착취 자본주의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래서 전쟁으로의 손길을 뻗친다면 뭐 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한반도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지금 한국이 박근혜한테 뭐 외치를 맡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겁니다. 예. 트럼프 시대에 폴 스위치의 예견이 맞아서 전쟁의 위협이 들이온다면 우리는 정말로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정부가 필요하죠. 경제적으로도 수출 주도가 아니라 소득 주도 내수 경제를 구축할 만한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한 거고요. 또 그걸 위해서 재벌과 과감히 맞설 수 있는 용맹스러운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토요일에 120만 시민들이 서울에 모였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퇴진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폴 스위치의 예견이 불행히도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폭력적인 자본주의에 맞설 용기 있고 지혜롭고 배짱 있는 정권을 빨리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시민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요. 빨리 박근혜 퇴진을 마무리 짓고 트럼프의 깡패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지혜로운 정부를 빨리 세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혜 하야 또 하옥. 네. 국기도 바로 세워야 뭐 나라의 자존감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또 외교할 때 힘이 실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박근혜 하야라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
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위가 아파도 위약은 안 드시지만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으로 보약을 삼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시건방지게 탄핵을 입에 올린 김무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30시간 후에는 약속이나 한 듯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동지를 찬양할 것이 뻔한 김무성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무쫄 김무성은 지치지도 않고 대통령의 꿈을 계속 꾸고 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130만 명은 좋게 돼 보이는 촛불 빨갱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동지의 탄핵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동지의 지지자들은 전국에 250만 명이나 된다. 박 동지의 지지율이 5%니까 5천만 국민의 5%면 250만 명이 아닌가. 김무성이 고작 130만 명의 촛불 빨갱이로 반역을 도모한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김무성이 박근혜 동지를 청와대에서 내쫓으려면 11월 26일 광화문 광장에 촛불 빨갱이 250만 명을 모아오던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무성은 최순실 동지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동지가 서울구치소 1인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며 곰탕을 대접받을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박근혜 동지가 곧 이사할 곳을 최순실 동지가 보안상의 이유로 미리 답사를 간 것일 뿐이다. 김무성이 최순실 동지의 기미상궁 역할에 대해 딴죽을 거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김무성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박 동지의 탄핵을 주장했다가 95%의 국민들에게 개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 김진태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무성은 30시간의 요정답게 30시간이 지난 내일 새벽쯤에는 꼬리를 내리고 박근혜 동지의 숙면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동지는 우유를 드신 후 잠시 주사를 부리고는 7시간 동안 보약 같은 꿀잠을 주무시기 때문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한겨레 김보협 디지털 에디터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한 변곡점마다 시민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조금씩 앞으로 진전시켜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매 시기 그 힘이 정치적 승리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다. 2008년 촛불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멈칫거리게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4.19 혁명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꺾이고 말았다.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광주를 짓밟은 전두환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1987년 6월 항쟁의 단물은 노태우가 빨아먹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광장에 선 시민들과 야권의 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의 말일 수도 있다. 마지막 남은 지지자 5% 중에 말 잘 듣는 군 장성이나 북한에 총 몇 발 쏴달라 대포면 더 좋고라고 공작할 정보기관의 고위급 인사가 없을까. 느슨한 틈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또 보수 기득권 세력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자신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돼버린 박근혜를 버리고 자신들의 체인을 다시 단단하게 이어줄 대체제를 찾으려 할 것이다.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재집권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시도들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마주 잡은 손을 더욱 굳세게 잡는 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되뇌이면서 이 싸움을 즐기는 것, 박근혜 이후를 대비하며 내가 꿈꾸는 나라를 상상하는 것, 그 상상의 최대 공약수를 바탕으로 힘을 배가할 지혜를 찾는 것이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